유동성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2분기를 저는 주식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유동성 증가만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세 가지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의 성상현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오셔서 그때도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좀 좋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 지표들은 불안한데 네. 이렇게 오르는 현상 네. 참 이해 못할 그리고 네. 좀 불안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건 그 후로도 계속 좋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의 시장 상황을 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지난번에 방송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좀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연준과 그리고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이 다 지금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물가와 금융 리스크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고요. 금리를 올려도 될지, 금리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지. 대신 금리가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원하진 않아요. 그런 채권 시장은 그런데 숨겨진 지금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SBB가 터지고 난 뒤에 크레딧 스위스 터지고 하면서 또 다른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피보팅에 대한 그 베팅을 지금 크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준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연준은 연내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에도 7월달부터는 인하하는 걸로 채권 시장에서는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랙락도 경고했잖아요. 그러지 마. 연준 말을 믿어. 네. 예,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죠.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근데 채권 시장이 금리가 빠지니까 이게 결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중심으로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지금 바이 더 딥에 대한 기회를 지금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으로 제가 좀 오늘 좀 PT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한번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될 거를 먼저 좀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그 뭐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말했던 것을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 이제 도표로 넘어갈게요. 일단 약세장에 대한 특징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고물가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를 지금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경기는 후퇴 및 위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기 침체에 빠지냐 빠지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은 지금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경기 침체에 빠지면 금리 인하를 할 텐데 뭐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충격 없이 진짜 반등을 하려면 연내 높은 물가가 좀 제어가 되고 그 물가의 레벨을 봐가면서 연준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완화시키는 걸 지금 그 연준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은 뭐 경착륙에 대한 피벗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분기는 일단 SBB랑 CS 사태 이후로 은행 리스크는 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보면 은행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추가적으로 빠지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식들은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터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조금씩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반등 조건의 선행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반등은 이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여전히 저는 경착륙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높은 물가가 진짜 제어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여전히 저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비싸다고 보고 있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왔는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또 다른 리스크,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과연 해소되었는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준비하신 거를. 네. 일단 지난 2월 달에 제가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때 S&P 기준으로 한 4,200선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은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수 있다고 그때 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봤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S&P 500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넷 리퀴디타라고 해서 연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순유동성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 4월 달에도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이게 빨간색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파란색 그래프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유동성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에도 보시면 빨간색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파란색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2월 달에도 똑같았거든요. 2월 달에도 빨간색 순유동성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 만약에 가격적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그 CTA 펀드나 이런 포지션이 있는 곳들도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주식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4,200에서 3,900까지 빠졌어요. 최근에 그 SBB 사태도 그렇죠. 있었지만 SBB 사태가 터지면서 연준은 유동성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러게 뭐 바로 나오는 뉴스가 3천억 달러가 늘었다는 네. 등 뭐 별 얘기가 있었죠. 그게 소형은행들이 예금자들이 이제 인출을 원하는데 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그 소형은행들에게 긴급하게 자금을 대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니톡은 좀 한 달 단위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3월 말 정도에 이제 타 방송사에서는 지금은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더 빠지는 것보다는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도 보시면 유동성이 좀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여기서는 더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를 저는 주식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번에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온 거는 연준이 그 금융위기 때처럼 이렇게 돈을 막 풀어제낀 게 아니라 결국 소형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예금자들에게 너희가 인출해줄 돈을 그냥 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증가했지만 이번에 유동성 확대는 주식시장에 미칠 승수 효과는 낮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유동성 증가만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하락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 자금, 그러니까 그 자산이 늘어난 그 3천억 달러 이 정도 가지고 시장이 크게 네. 반등할 만한 정도의 유동성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원래는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채권시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유동성은 예금자들의 예금을 지금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결국 은행들이 어디 대출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금자들이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돈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킵해놓은 지준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시장이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막 급격히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긴 이번에 SBB 사태도 인출을 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국채자산 네. 아직 그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액이 컸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었던 그 자산을 팔면서 네. 이게 현실화되면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다른 은행들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돈을 대출해줬다. 네, 맞습니다. 줄수 네. 자산 팔지 말고.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유동성 추이를 그 어떤 것보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이 과연 시장에 진짜로 풀릴 유동성인지 진짜로 풀리지 않을 유동성인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유동성이 빠지는지 올라가는지는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 기준금리 인상 후에 그 어떤 주식 변동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사례죠. 2007년도 네. 준비하신 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금융위기 당시. 이게 제가 금융위기 당시에 S&P 500 그리고 JP모건 대형은행의 주가 그리고 S&P에 속해 있는 그 뱅크 ETF라고 있어요. 이 ETF의 흐름 그리고 나스닥 흐름 그리고 기준금리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의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기준가를 1로 다 통일시켜서 어떻게 흘렀는지를 좀 보고 올해는 이 상황과 전 매우 비슷하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제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는 이유도 이때의 심리가 올해의 심리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저는 일단 좀 크게 보여주면 2007년 4월에서 2007년 한 10월 정도가 올해 4월에서 10월이랑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2007년에도 보면 1월 1일에 서브프라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기사화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7년 4월 달에 뉴센트리라고 해서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 뉴센트리라는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게 대형은행으로는 추가 전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2004년 7월 달에 S&P랑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 6월 달에 베어스턴스라는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베어스턴스는 시장에 충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대형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국채금리는 이렇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국채금리는 그때부터 이제 피보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녹색이 지금 국채금리고 이 주황색이 결국은 그 나스닥 100 그리고 빨간색이 S&P 500이거든요. 이 흐름을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 언제부터 주식시장이 빠졌냐고 하면 2008년도에 그 AIG라고 대형 보험사 그렇죠. 부실 우려라는 게 이제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S&P랑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 SBB도 지금 디폴트가 나고 크레딧 스위스도 문제가 됐지만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전이는 안 될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아직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AIG 같은 큰 회사들이 부실 우려가 생긴다고 하는 거면 결국은 지금 같은 그런 이슈가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하반기 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랑 그 하이힐드 자산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가 심해지면 결국은 경착륙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은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가장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게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에는 항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엄청 커지거든요. 네. 그럴 때는 투자자들이 항상 기회를 좀 얻으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서는 그 헤지 펀드들도 많은 움직임이 있고 사람들도 항상 주식시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사야 될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뉴센트리나 베어센터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심리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아질 걸로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4월 달에서 5월 이런 시기에서 이 심리는 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전고점 S&P 기준으로 4,200, 4,300의 그 밴드 상단이 뚫리면 그 심리는 더욱더 세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진짜 대형은행에 전이가 안 되네 이런 안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자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가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떠면 그 지금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야기하신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금융사의 어떤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매도의 순간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주식이 전 지금 4,100이잖아요. 원래는 저도 박스권 상단을 4,200, 4,300 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팔려고 하기보다는 지난 방송에서도 채권을 같이 들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항상 이 금리 인상 말기에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폼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내가 매일매일 이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자기가 이제 매일매일 관리를 하실 거니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들은 이제 일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주식과 채권을 좀 같이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가 시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갈 때 우리는 시장이 올라가면 결국은 주식을 비중을 뭐 줄이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도 가진 게 없으면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또 일부 오른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태우는 맞아요. 불타기를 하는 경우가 네. 사실 많죠.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올라갈 때는 일단 수익 실현하고 추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관망해보자.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떻게 좀 줄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2분기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저는 상승을 전망을 하지만 유동성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S&P가 4,120이에요. 네. 지금 4월 5일자 기준인데 4,120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동성 밸류에이션을 꼭 체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M2가 있는데 S&P 시총이 얼마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는 59%입니다. 음. 이게 50%뭐 이렇게 높아질수록 S&P 시총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07년대 48%까지 갔어요. 2018년도 9월달에도 51%, 최근에 조정이 오기 전 2021년 12월에도 50%까지 밸류에이션 비싸졌습니다. 근데 이만큼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S&P가 4,120인데 거의 5,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까지는 안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4,100에서 한 4,500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지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은행 우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분기 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재무부나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그렇지. 지금 막 강력하게 메꾸기 시작하니까. 네, 뭐가 좀 터지려고 하면 다 메꿔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주식시장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시장에 돈이 조금씩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CTA 펀드의 포지션이에요. 이게 파란색이 지금 S&P 500의 흐름이고 빨간색이 CTA 흐름이 지금 포지션인데, S&P 파란색 그래프가 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CTA 펀드는 가격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포지션이 거의 다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지수의 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부추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들에 의해서 저는 2분기 때는 특히 뭐 제가 지금 5월, 6월 달에 보는 건 좀 약간 무의미한 것 같고 4월 달에는 심리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번에 시장이 만약에 올라오면 저는 사실 주식을 좀 줄이는 걸 좀 권고를 드리지만 주식 뭐 본인의 하여튼 성향에 맞춰서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2분기 때는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박스권을 본다라고 하는 거면 결국은 크게 밀리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4,100인데 4,000, 3,900으로 빠지면 전 그때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박스권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면 계속 대기 작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밀리면 사겠다, 밀리면 사겠다. 그러면 크게 안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밀리면 당연히 사야 되는 입장도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셀인 메일 해가지고 네. 5월에는 이제까지 데이터상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4월달 수익 내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올까? 혹은 이게 더 땡겨지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별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5월 달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악재가 하나가 연준의 지금 그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협상이 안 돼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채권이 지금 디폴트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협상이 돼도 이거는 미국의 부채가 많아진다고 하는 거면 아까 연준의 순유동성 그 부분은 빠집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좀 유동성 측면에서든 미국의 신용 위험 측면에서든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리스크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4월 달에 생각보다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전 좀 지수를 좀 줄이는 거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4월 달에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거를, 그래서 2분기는 저는 트레이딩 바이 구간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대신 하반기는 저는 경착륙 시나리오가 좀 크게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양적 긴축은 그러나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네. 이게 사실 지금 3천억 달러의 자산이 늘어난 거하고 대비하면 이게 참 언밸런스한 얘기예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양적 긴축이 결국은 저는 계속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결국은 양적 긴축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양적 긴축은 중단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연준의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말씀도 하셨지만 미국의 명목 GDP 분에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지급 준비금 그 비율을 가지고 11% 아래로 떨어지면 더 이상 양적 긴축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SVB 사태가 터지기 전에 11%를 거의 터치했었어요. 그러다가 소형은행 그 SVB 사태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유동성이 다시 풀렸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한 양적 긴축 기준으로 보면 한 3에서 4개월 정도 되면 다시 11%로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양적 긴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이 계속 빠질 거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올라간 건 일시적으로 지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 결국은 연준은 양적 긴축을 중단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긴 한데 금리 인상을 끝내고 금리 인하하기 전에 먼저 양적 긴축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정도 말에 양적 긴축 중단, 그리고 하반기 정도는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양적 긴축 중단을 한다 그러면 시장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분기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행 리스크 완화, 그리고 양적 긴축의 중단 가능성, 이 부분들이 좀,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물가는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조합이 결국은 상반기 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좀 시장이 좀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세 가지입니다. 하긴 뭐 지금 그 뭐죠, 말씀하셨듯이 긴축을 계속 한다라는 것은 계속 부채가 있는 곳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결국 하이힐드, 네, 이쪽도 그렇고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그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 기술주들 포함한 네. 이런 쪽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어떤 그림을 위해서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긴축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 긴축을 지금 줄이지 않으면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 갈 거고, 결국은 지금 SBB뿐만이 아니라 소형은행들이 좀 대거 파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뭐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으니까, 상업용 부동산.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어때요?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은 그동안 미국은 긴축을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나마 어떤 그 어느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 밑받침 역할을 네. 해줬던 건데, 네. 이제 중국이 QT를 좀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거는? 지금 저는 이거는 가지고 온 거는 연준의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온 거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국과 일본은 돈을 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전체로 보면 유동성이 지금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 풀 예정인 거죠, 중국도? 중국은 지금 계속 풀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 저는 그 YCC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은 약간 좀 그 방향성을 다르게 가고 있는데, 결국 미국 시장은 전체 유동성보다는 저는 연준의 그 미국 자체 유동성을 더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보다는 네. 미국 내의 상황이 세계로 전이가 되니까. 네, 뭐 물론 전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 유동성이 미국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유동성이 빠지면 미국 내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고, 그게 뭐 중국 유동성을 푼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살아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는 중국도 그 QT를 중단한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전망하는 거. 이미 돈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QT는 지금 미국이 양적 긴축을 중단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상반기 중. 네,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국이 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미국은 양적 긴축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